어제 뭐 보셨어요? 방송과 대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방송이 유행을 선도 못한 지 꽤 됐죠. SBS 별에서 온 그대 때만 해도 전지현 립스틱이 품절 대란이었는데 이후에 그 정도 관심을 받은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지난해 JTBC 부부의 세계 기미의 가방, 코트 정도? 그리고 최근 펜트하우스의 이지아 귀걸이, PPL 범벅으로 유명한 그 태양의 후예 때 저도 송혜교 립스틱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울릴 리가 없죠. 요즘은 오히려 유튜브가 지상파 멱살을 잡아 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올 초에 유튜브 추천 영상에 접는 사각김밥이 몇 차례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만들어 봤는데 3월이 되니까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앞다퉈가며 이 접는 김밥을 선보이는 거예요. TVN 온앤오프에서 초아씨가,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손담비씨, KBS 편스토랑의 이경규, 이영자씨, 그리고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김숙씨도 대상김밥이라며 만들었고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요즘 이게 유행이래요 라는 말은 하더라고요. 한때 달고나 커피도 그랬잖아요. 편스토랑에서 정희루 씨가 마카오에 갔을 때 소개한 커피인데 만드는 장면이 워낙 신기하니까 SNS에서 대유행을 했죠. 그걸 보고 온갖 관찰 예능이란 관찰 예능은 죄다 달고나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출처 따위는 생략, 역시 요즘 유행이래요 라는 말만 했죠. 결국 돌고 돌아서 편스토랑에서도 이정현 씨가 만들었었죠. 이렇듯 방송이 별 영향을 못 미치니까 방송 바깥에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니까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입어주고 써주고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지난번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뒷광고 논란이 터지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잖아요. 유튜브라는 것이 홍보와 협찬 없이는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전에 김숙 씨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구독자 10만이어도 그것만으로는 살기 어렵다, 생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었는데 맞는 말입니다. 제가 텔레비평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넘었고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편집 비용이 안 나오는 달이 더 많습니다. 촬영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그냥 재미있어서 하고 있어요. 촬영하시는 분이 꽃을 좋아해서 이렇게 꽃을 갖다 놓지만 꽃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구글 광고 수익이라는 것이 그렇게 적습니다. 연예인들이 호기롭게 유튜브 하겠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형 유튜브 제작 회사 소속인 경우는 또 다르겠죠. 저는 이제 하면 할수록 자꾸 이제 적자이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늘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 같은 작은 목소리가 모여서 쌓이고 쌓이면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구독자 몇 분께서 SNS로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했고 댓글로 남기신 분들도 계시는데 텔레비평에서 언급됐던 일이 현실이 되어서 신기했다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를 들면 장도연 씨가 JTBC 방구석 1열에서 빠졌을 때 제가 분노했던 거, 또 김원희 씨 TVN 일로 만난 사이에 나왔을 때 요즘 일 하나도 없다고 해서 역시나 제가 분노했었잖아요. 그리고 김숙 씨 KBS가 왜 상 하나도 안 주느냐 항의했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장도연 씨 그 뒤에 위상이 훨씬 높아졌고요. 김원희 씨, KBS TV는 사랑을 싣고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 프로그램 맡았고, 김숙 씨는 지난해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죠. 그런가 하면 방탄소년단의 그 기부 얘기를 다룬 영상에서 제가 좋은 MC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염두에 뒀던 프로그램이 유키즈 온 더 블럭이에요. 그런데 설마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또 박세리 씨가 의성 컬링 그 팀킴 그 멤버들을 노는 언니에 초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성에 가보니까 이 팀킴 멤버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강릉시청으로 이적한 팀킴 선수들이 노는 언니에 초대돼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예대상의 무게를 다룬 영상이 있었죠. 나 혼자 산다의 박나래 씨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었잖아요. 설민석 씨 관련 영상도 있었고 아내의 맛 진행자들에 대한 지적도 여러 차례 했는데 프로그램이 아예 폐지됐고요. 철인왕후 역사 왜곡을 다루기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보기 자체가 중지됐습니다. 제가 뭘 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에너지가 합쳐서 뭔가를 바꿔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레이브걸스를 K-아미가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로 올려놓았듯이 아미들이 방탄소년단을 글로벌 스타로 만들었듯이 우리가 목소리를 합하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대를 앞서가기는커녕 눈치 보고 앉았다가 남들이 발굴해낸 일궈놓은 알짜배기들을 쏙쏙 골라갈 궁리들만 합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종영 후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지상파 대부분의 예능들이 체면 불고 탑7 모셔가기 전쟁을 벌였었죠. 시청률은 더블스코어가 나왔고요. 요즘 저는 제일 재미있는 사람이 비대면 소개팅남, 카페 사장, 최준 역할, 개그맨 김혜준 씨입니다. 그야말로 준며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유튜브 스타잖아요. 이분을 1월 20일 유키즈 언더블럭 소띠 특집에서 처음 봤어요. 동료 개그맨 김민수 씨와 같이 나왔죠. 그날 유튜브에서 화제라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처음에는 아유 저게 뭐야 그랬어요.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대요. 공중 화장실 뚜껑 덮여있는 변기 같다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센스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김혜준 씨 그리고 4년 만에 역주행 신화를 쓴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이분들이 핫해지기까지 지상파 방송이 1도 도움을 준 것이 없습니다. 방송과는 무관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떴잖아요. 방탄소년단도 글로벌 스타로 등극하는데 지상파 방송의 지분이 얼마나 되려나요? 김혜준 씨 유키즈 언더블럭에 이어서 놀면 뭐하니에서 개그맨 후배들로 소개됐었잖아요. 그때는 물론이고 복면가왕에 출연했을 때도 산나라박과 비대면 소개팅을 연출했고 편스토랑에서도 이영자 씨와 비대면 소개팅을 역시나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4월 14일 라디오스타 716회 아무튼 사장편에 출연했습니다. 라디오스타가 예전 명성과는 달리 장기였던 인재 발굴도 통 못하고 핫한 인물 모셔다 놓고 제대로 살리지도 못해서 늘 속 터졌는데 이날은 그래도 달랐어요. 안영미, 유세윤 씨가 작정하고 받쳐준 덕인지 김혜준 씨가 주눅들지 않고 분량을 확실히 챙겼습니다. 김구라 씨가 앞에 나온 얘기 다시 물으니까 말했잖아 바보야 몇 번을 말해 라고 받아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놀면 뭐하니 MSG 워너비 프로젝트 외엔 출연 분량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전개입니다. 브레이브걸스 역시 유키즈 언더블럭을 시작으로 예능 순례를 시작했는데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MBC 전지적 참견 시점, JTBC 아는 형님, SBS 티키타카,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MBC 에브리원, 주간 아이돌, 그리고 KBS 컴백홈의 스핀오프 네이버TV 컴백홈 TV에도 나왔고 불후의 명곡 녹화도 마쳤다고 합니다. 급작스레 초대가 이루어지다 보니 여기고 저기고 토크 내용이 유키즈 언더블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라는 식의 질문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방송이 나가고 나면 기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방송 내용이 다 기사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도 기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 저 방송 반복 또 반복. 제발 제대로 준비해서 다른 얘기 좀 끌어내 보세요. 카페 사장 최준 역할의 김혜준 씨 그리고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달고나 커피 또 접는 김밥처럼 이게 소모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국내 방송 출연을 꺼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가 찾아낸 보석을 여기저기 함부로 돌려 쓰느라 흠집이 나는 그런 꼴이에요. 제발 쓰더라도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아서 좀 써주세요.